딩모니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딩모니입니다. 오늘은 에콰도르의 이야기예요. 네, 에콰도르는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자그마한 나라인데요. 인구는 1,8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스페인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 에콰도르는요, 특히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많이 멕시코를 포함하면 중남미 대륙에서 왕따가 되고 말았어요. 왜냐면 에콰도르가 이 국제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멕시코 같은 나라는 아예 에콰도르와 국경을 끊어버리겠다. 너랑은 이제 상종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서 아주 화를 내고 있고요. 나머지 남아메리카 국가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런 나라들도 야, 이거는 에콰도르가 선 넘었지 하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도대체 에콰도르는 어떤 선 넘는 행동을 한 걸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가 보시죠. 바로 시작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에콰도르의 선 넘은 행동은 바로 에콰도르 안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로 쳐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961년 체결된 빈 협약에 따르면요, 외교 시설의 수장의 동의가 없는 한 주재국의 정부 요원들은 대사관이나 이런 외교 시설에 강제로 들어갈 수가 없대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용산에 벨기에 대사관이 있는데 어떤 범죄자가 그 벨기에 대사관에 숨어버린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냥 잠깐 우리나라 경찰관들이 벨기에 대사관 들어가서 범죄자만 싹 잡아오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빈 협약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먼저 벨기에 대사의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대사관이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서 이 대사관에 숨은 범죄자를 끌고 나오는 이런 절차 혹은 형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에콰도르는 이런 빈 협약, 국제적인 약속은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멕시코 대사관의 문을 부셔버린 다음에 안으로 들어가서 숨어있는 범죄자를 끌고 나왔어요. 그래서 멕시코가 이제 야, 너네 에콰도르 좀 선 넘었다 하면서 아예 에콰도르와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고요. 다른 중남미의 나라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도 야, 너네 그거는 아니야 라면서 네, 에콰도르를 막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니, 에콰도르 경찰관들은 도대체 누굴 체포하기 위해서, 어떤 범죄자를 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 멕시코 대사관에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까? 그 범죄자의 정체는요, 과거 에콰도르의 부통령을 지냈던 호르헤 글라스 전 부통령입니다. 호르헤 글라스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에콰도르의 부통령을 지냈는데요. 워낙 부정부패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에콰도르 부통령을 하면서 특히 뇌물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액수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한 브라질 건설사로부터 180억 원, 또 한 민간 기업들로부터 또 100억 원. 이 부통령 하면서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사실은 거의 뇌물 왕이에요. 어떻게 28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뇌물로 받을 수 있는지 진짜 다른 레벨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2017년에 호르헤 글라스는 뇌물로 인한 죗값을 치르기 위해 법정에 섰고요. 징역 8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이 호르헤 글라스는 교도소에 있었어요. 근데 2022년 11월에 갑자기 호르헤 글라스가 또 석방이 되는 거예요. 교도소에서 풀려난 건데 그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였다고 합니다. 뭔가 석연치는 않았죠. 자, 그러다가 이때로부터 한 1년이 지난 한때는 2023년 말쯤이었어요. 지금 에콰도르 대통령이 다시 이 호르헤 글라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호르헤 글라스가 부통령 하면서 지진 재건 지원금을 빼돌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또 새롭게 밝혀졌나 봐요. 그래서 호르헤 글라스 본인이 또 체포당할 위기에 몰리니까 갑자기 멕시코 대사관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냥 정치적 망명을 신청해버렸어요. 배째, 나 여기 있으면 너네 못 잡잖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빈 협약 때문에 아무리 에콰도르 경찰들이라도 멕시코 대사관에 쳐들어올 수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해서 거기 숨은 건데요. 근데 에콰도르가 참지를 않은 거죠. 바로 경찰 특공대 보내서 멕시코 대사관 문 부수고 호르헤 글라스를 체포해 갔던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에콰도르가 중남미에서 약간 왕따가 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에콰도르가 잘한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에콰도르가 중남미의 왕따가 된 이유였는데요. 여기서 끝내기 좀 아쉬우니까요. 제가 새롭게 알게 된 에콰도르의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콰도르는 아주 예상치 못한 장점을 하나 갖고 있더라고요. 에콰도르는 여러분, 세계 최대 바나나 생산국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바나나를 많이 파는 나라죠. 에콰도르에서 바나나가 그렇게 잘 자란대요.
그래서 오죽하면 바나나 재벌 가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런 바나나의 친숙한 이미지와는 좀 다르게 이 지금 에콰도르는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지정한 여행 자제국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에콰도르 여행을 가지 마세요라고 할 정도로 좀 치안이 위험한 나라인 거죠. 근데 원래는 여러분 또 에콰도르가 꽤나 치안이 좋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마약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치안이 뒤흔들리기 시작을 했죠. 지금 에콰도르는 마약 유통의 고속도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에콰도르를 통하면 거의 전 세계 어디로든 마약을 보낼 수가 있다는 뜻인데요. 일단 지리적으로 봐도 이 에콰도르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두 나라가 코카인, 이 마약의 최대 생산국들이에요. 뭐 에콰도르가 국경을 맞댄 나라가 이제 콜롬비아랑 페루인데 두 나라 모두 코카인 최대 생산 기지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마약이 에콰도르를 흘려 들어오고 에콰도르가 또 바다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에콰도르는 어느새 이 마약 유통의 고속도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콰도르는 이 마약 유통권을 둘러싸고 여러 갱단의 세력 다툼이 좀 치열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에콰도르의 치안은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에콰도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오늘은 에콰도르가 중남미에서 왕따가 된 사연과 치안이 불안정한 이유, 이 에콰도르 마약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사실 에콰도르는 어떤 커피 이런 게 좀 유명해서 저한테 익숙한 나라긴 했는데요. 바나나 최대 생산국이라는 거는 되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내일이 또 선거날이네요. 여러분 모두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